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 예. 아니 뭐 두 아직 안 나오셨는데 오시고 싶은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6층과 10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그다음 이제 책에 이제 계속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뭐 중국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6층과 10층이 만들어지는 거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명리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나 그런 관계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이제 심리적인 것도 해봤고, 6층 어떤 관계, 그다음 심리적인 거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무엇입니까? 뭐였지? 지난 시간에 심리 알아보는 거 있고, 그번에 저희 그 전에는 인연, 우리 이제 태어나면서 내 명의 어떤 인연들 알아보는 것도 있고, 오늘은 이제 그 사회적 사회성, 6층과 10층의 사회성. 이 다음에는 이제 6층으로 보는 이제 사주로 연월일시주로 어떤 일원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 사주 명을 풀어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6층과 10층 관계에서의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건 총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비겁은, 비경과 급제는 심리적으로 경쟁심, 주체성, 생존 욕구가 강하다. 이 사회적으로는 이제 생존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비겁은 사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사업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고, 비견의 특징은 주체성은 비견이 잘 있으면 동반자, 비견과 급제, 비견 그래서 급제는 재물은 급자라니까. 급제는 결국 비견은 결국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어떤 이 비견은 동업자, 즉 개념이 좋다는 얘기죠. 동업자, 사회적으로 그냥 동반자, 동업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비견이 강하면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약한 사람은 비견이 오면서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 나 아닌 다른 사람은 그래 나와 같은 동급이니까 동료, 친구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동업 형태의 어떤 협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급제는 모르겠습니다. 급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재물을 급탈해 가니까 비견과의 급제의 차이는 한끗 차이지만 같은 동격이지 않습니까? 동격인데 비견의 운에서는 동업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급의 친구 이런 형태들의 도움이지만, 급제는 그런 도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도움이지만 비견과 같은 도움일지라도 급제,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 자, 이것도 먼저 이제 시간 신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비견은, 신약자는 비견이 오면 그냥 사회적인 동업의 형태,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형제, 동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의한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도움을 받는 거.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신강은 이미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육신이 약해져 있어요. 다른 육신에 8글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다고. 근데 또 이 운이 오면 내 놓아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꼴이거든. 그러면 나의 경쟁력만 높아지잖아요. 이 운이 와보나. 신약자는 나한테 누군가가 도움 형태거나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이 오는데, 신강자는 비견의 운이 와버리면 오히려 나의 밥그릇을 뺏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나간다. 재물이 나가야 된다. 그 도움이 형태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모양으로 다가오나, 그죠? 사회적으로 그런 모양으로 다가오나,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모양새로 다가왔지만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된다며. 만약에 내 입장이 이렇다면 신강인데 비견의 운이 오면 비견의 사회적으로는 이미 도움을 주려고 다가오겠지만 신강자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도움이고 동업자거든. 동업자의 형태로.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이 주체성을 높여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결국은 내 돈을 극탈하기 위함이다.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겁재도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 우리는 이 두 가지 신강 신약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그럼 겁재는 이미 겁재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물을 극탈해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신약인 상태인 사람은 신약인 사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겁재라는 건 주변 동료고 형제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은 있으나, 그죠? 분명히 도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있으나 왜 내가 재물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내 편 나를 도와주러 왔잖아요. 도와주러 왔거나 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강자는 배신을 당한다. 돈이든 마음이든 배신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신강자는, 그죠? 신강자의 급제는, 그죠? 급제는 배신자, 그 다음에 재물급탈자, 재물급탈 이런 걸 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신약의 급제는 도움이 있는 거죠. 일단 도움을 받되 도움을 주고자 하나 조건부라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받으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조건은 이 재물이죠. 대가를 치르라. 재물적 대가를 아예 내가 알아서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니 좀 도와도 그러면 도와도 그럼 내가 이래 할게. 뭐 10% 정도 줄게라든지 좀 이래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강제 집행 당해야 된다는. 강제 집행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이런 운이 오면 사회적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래서 내가 미리 알고 집행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견과 급제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으로는. 신강하고 신약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기초 같은 데서 했는 건데. 그렇죠. 음양 구별을 하는 거예요? 예? 음양 그걸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신강하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에 보면 기초과정 제일 뒤편 쪽에 나온 신강신약 구분법이 있습니다. 있고 이 신강신약 구분은 잠깐만 그러면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해하시죠? 알아요. 아시죠?
구분 아시죠? 그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 신강 신약의 부분은 요 8개를 가지고 요 8개잖아요. 그죠? 네. 8개를 가지고 여기 일단 이 뭐라 해야 되나 이해를 신강신약 구분하려면 조금 내용 좀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점수를 내기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어. 요 야의 주체성이 야가 요 8개 중에 요거 가지고 있는 야가 강하나 약하나 그래. 야 오행이 여기 있는 일원의 오행이 강하냐 많거나 강하냐 약하나 거기 많거나 강하면 신강 그럼 거기 만약에 신금이 있어서 그 신금이 경금이 있다면은요? 경금이 있다. 네, 경금이 있다면 딴데 이제 약한데 그 약하게 자 경금이 있으면 네. 이 금이잖아 그죠? 네. 금은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잖아. 네. 어쨌든 간에 지지에는 또 뭐죠 신유도 있잖아.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금이라는 오행이 네. 강하거나 네. 금은 생해주잖아 누군가가 토생금하죠. 네. 그 토와 금이 한 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금은 토로서부터 생을 받으니까 토생금 하니까 야 두 개가 한 편이 된 거예요. 그 야들이 다른 오행들보다 그죠? 목화도 있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오행보다 야들이 많거나 강할 때는 신강이라고. 그죠? 그러면 경금으로 볼 때는 토가 많으면 강한 거예요. 토가 많아도 토가 많은 신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토가 많은 신강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예. 그렇지만 이제 토가 많아서 신강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신강의 부류를 아주 신강에 속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너무 의존적이잖아. 그래 주체성이 필요적으로 필요하지만 일단은 신강 신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됐다 그러면 신약은 그러면 뭐 상극이 될 때 신약이 되는 거예요? 다시. 생을 해주는 게 뭐 금이 이제 토를 생하잖아요. 토가 금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이 또 수를 또 생하죠. 수가 또 금을 생하잖아요. 근데 금이 수를 생하지. 금이 수를 생하는데 그렇죠. 그 수가 많으면은 또 그거 신강이 되는 수가 많으면은 토금이 아니잖아. 야는 내 기운을 빼가가잖아. 수는 금의 기운을 빼가가고 빼가가는 거예요? 토는 금의 기운을 보태주잖아요. 아, 그래서 야는 내 편이고 그렇게 다른 하는 이 수는 금을 빼가가니까. 예, 다른 봐야 돼. 그렇죠. 그러면 토를 빼가가는 거는 토가 금을 뭐랄까 수가 금을 그렇죠. 뺏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일단 금은 내 편은 나를 도와주는 나한테 생해주는 거잖아. 토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은요? 토 그죠?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화는 토가 없으면 화금 해가 오히려 더 금을 더 죽속에 만들고 네. 그러잖아요. 토는 오로지 금을 생해주는 것은 토밖에 없다. 네. 그럼 수는 금생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수가 나의 기운을 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 기운을 더 약화시킨다. 그래서 내 편은 토금밖에 없다. 그래 8글자 중에 토금이 많거나 여기 한두 개라도 여기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신강에 속한다. 예. 신약은 어떻게? 그러면 그 반대적인 거죠. 그러면 신약은 토금이 다른 게 훨씬 많고 토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다. 내가 금이잖아, 그죠? 그러면 토금이 그러면 화도 오행에 화도 있고 목도 있고 수 목화 토금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토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거지. 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약 야가 신이거든. 신약 강함은 신강 이렇게. 그 강한 거는 여기의 기운이 강하다 했잖아, 그죠? 여기와 여기 기운이 제일 강화됐으니까 여기라도 한 개라도 여기에 요것들이 있으면서 개수가 많으면 하면 신강. 반대로 여기 있는 게 토금이 아니고 목화 수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숫자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적더라. 요 금이 적더라. 내 편이 적더라. 그러면 신약 이렇게 나중에 뭐 생각신약 보면
청구합니다. 그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책 안 보면 안 봐. 이 공부는 희한한 게 안 보고 엎으려면 진짜 모르겠대. 진짜 몰라. 진짜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랬어. 그 시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또 혹시 또 가면 또 짚어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이래서 신강신약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또 혹시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잠깐 짚어 넘어가야 되니까 또이 진도 나가는 중에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은 이렇게 비용과 급제는 달리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뭐 이거 두 개만 갖고 계셔도 뭐 다 됩니다. 여기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선생님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아, 네, 갖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상과 상관 있죠. 식상이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도 이 의식주를 뜻합니다. 의식주. 그것도 의식주를 뜻하고 이 우리가 뭐 표현력이다 사회 도구로 쓰일 때는 표현이죠. 의식주. 그래 이 식상이 잘 발달되면 다시 말해 식상이 운이 오면 식상인 사람들은 잘 풀기도 하고 뭐 활동성도 좋고 일단은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이 두 개 다는 활동력입니다. 활동력 또 표현 활동 이런 걸 하는데 이 식상에 운이 되면은 이 쓰여지는 게 활동력 표현으로 쓰여지고 이 의식주를 말하지만 식신과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해도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 야들이 이제 이런 글자들이 이제 이 쓰여지는 것은 식신의 어떤 구조가 되면 아까 이런 것처럼 식신 구조는 식신은 어떻습니까? 나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야들은 나에서 같은 것들이고, 그죠? 오행이 같은 것들이잖아. 야는 나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배품을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식신의 나의 이제 활동이죠. 활동. 식상의 운이 오면은 내가 활동량이 증가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명구조에 죄가 있거나, 그죠? 그 다음 있으면은 식상의 활동성이 여기 이제 식에서 생죄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내가 이걸 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내게 명예, 죄가 있으면은 내가 활동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두고 보면 내 활동력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만약에 내게 식신이 또 있어. 이런데 그럼 식신이 또 왔어. 플러스 1 되면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활동하겠네. 이런 얘기. 사회적 활동성을 얘기합니다. 식상. 근데 식신과 상관을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활동성. 일단은 식상은 활동성을 뜻한다. 식신의 활동성은, 그죠? 활동성이나 표현력은 일관성을. 상당히 일관성.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일관성을 뜻한 거죠. 근거 있는 일관성적 활동력. 그 다음에 이 상관부터 말씀드리고,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일관성인 게 아니라, 맞들은, 꾸준하고 일관적인 게 아니라 조금, 편차적이고, 이렇게 잘 바뀔 수 있는 환경적인 거,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환경적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잘 변화할 수 있다. 잘 변한다. 자, 그러면서 이 상관은 식신은 일관성 근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것만, 내가 근거 있는 것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관은 욕심적인 거, 욕심적인 거. 근거 없더라도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약 그래도 그거 괜찮겠네, 누가 저래 잘하더라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식신에 비해서는 식신은 근거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식신에 비해서 욕심이 상당히 많아진다. 상관은. 자, 아까 요것처럼 자, 여기 볼게요. 식신생재 하는 게 있고 상관생재는 이럴 수도 있죠. 식상이니까 그죠? 식신생재는 근거에 의해서 적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상관생재도 나와요. 나오는데 기대 이상치를 생각하면 내가 그의 차이인 거죠. 그래 식신생재는 내가 얼마를 나오든 간에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상관생재는 그거예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만약 내 기대치가 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욕심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따져보면 식신생재는 정제와 어떻게 보면 잘 맞죠. 그죠? 근데 잘 맞고 안 맞고 나면 식신생재의 정제와도 맞고 편제와도 맞죠. 결과치는 정제는 정확한 결과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편제는 정확지 않은 결과치예요. 더 큰 걸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 어떤 걸 요구하는데 어쨌든 식상은 내가 베푸는 건데 일관성 있는 것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이런 차이. 상관을 내가 만약에 쓴다, 그죠? 상관을 쓰면은 내가 상관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때는 상당히 잘하지만은 깊이가 얕을 수 있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얕을 수 있고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식신과는. 식신은 그 대신에 이 임기응변이 약하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상관이 훨씬 유리하죠.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는 겁니다. 식신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서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게 되고,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식신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예리하게 막 이래도 볼 수 있고 저래도 볼 수 있고 굉장히 이 머리가 회전이 빨라야 되죠. 그런 비즈니스는 상관이 낫다는 얘기죠. 그래 굉장히 일관성 있고 꾸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은, 그러한 사업적인 것은 식신이 또 맞고, 그 다음에 말로서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그냥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은 상관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한 장점들을 이제 서로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재성은 쟤는 재물을 뜻하고 그냥 사회적으로 금융계통, 금융계통 재성은 심리적 욕구는 성취 실현의 욕구로 했고, 편재는 말 그대로 이제 편재적인 큰 재물을 물질적 욕심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제는 세심하고 궁금한 것을 뜻하는데, 합리적인 재물, 사회적인 이 정제는, 편제는 편에 들어가는 재나 정제는 이 말 그대로 재물이죠. 재물 식상에 대한 결과치, 식상에 대한 결과, 그 결과는 이제 재물로 표현한 거죠. 재물로 표현한 건데, 이 편재적 재물은 비교적 정제에 비해서는 큰 재물입니다. 큰 재물. 근데 아까 편재의 재물은
근거 있는 재물은 아니다는 얘기죠. 로또 복권 같은 그런 재물. 내가 1 더하기 1은 그냥 뭐 2가 나오면 요리 정제성 재물이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안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잖아. 그 이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인 것을 편제적 재물이 한다. 그냥 따지고 보면 편제적 재물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크게 들어오니까 좋겠죠. 그냥. 그렇지 않고 이 심리적으로 보면 편제적 재물은 욕심이거든요. 허황된 거거든. 어이 보면. 내가 로또 복권을 당첨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 정제적인 것은 이 재물을 이 정확한 재물, 합리적인 재물 이런 걸 뜻한다. 정확한 재물, 합리적인 재물. 내가 대가성점을 했는 만큼이냐. 그럼 뭐한 달에 니는 월급이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다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재물, 그 월급이 직급에 맞도록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재물. 그다음에 우리가 알바를 한다라도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뭐 좀 그렇죠. 전부 다 뭐 최저임금으로 정해보는데 최고임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그다음에 그 정제는 대가성, 적당한 진짜 합리적인 그런 재물을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재물을 대표적인 재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은 이 직장 사회적 직장 비급은 아까 이야기하는 뭐이 동업자나 이 사업적 성향을 띈다. 사업적 성향을 띠고 있고 식상은 일 내가 이 일 과정 결과를 보기 위한 과정이죠. 그 결론을 보기 위한 과정을 말하는데 그것을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재성은 결과, 일에 대한 결과죠. 이걸 다시 말하니까 이 재물이 된다는 얘기죠. 재물. 그 다음에 일을 활동하는 이 사회 활동,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성은 벼슬을 받는 선입니다. 관성은 벼슬을 받는 선인데 이 직장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걸 뜻한다. 직장 명예 이런 걸 뜻하는데 직장 명예니까 사회적으로 이 벼슬 이런 걸 뜻하지만 관도 이제 이 편관과 정관이 편관은 어떻습니까? 편관은 그래 정관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정관은 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그래 정관성 사회적 직장은 이 조직을 위한 조직, 그죠? 관은 이 조직을 말하지만 이 공무 조직을 말한다면 정관은 행정직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을 뜻하고, 그다음 편관은 행정직이 아니죠.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뭐 무관 이런 거죠. 무관. 또 따지면은 이 정관을 따지면은 문관이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살고. 만약에 운에서 아까 식상의 운에서 이 전부 다 내 명속에 어떤 구조가 있나에 따라서 연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관다미는 뭡니까? 관다미 인성이 오잖아요. 관에는
이 비시재관인이잖아. 이렇게. 그죠? 인은 다시 이제 이 비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이제. 자, 관운이 만약에 왔다. 관운이 오면 뭐 정제적 관은 아니 정관은 그냥 합리적인 뭔가를 요구할 것이고 평관은 이 어떤 권력기관 이런 걸 뜻하는데 그 관원의 운이 오면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관을 요구한다. 만약에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취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사회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내 진급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논한다면 그러면은 평관적 운일 때와 정관적 운 관운이 오면 일단 기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네 가지 흉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사회 흉신을 한번 말씀 혹시 기억나시죠? 시험하시죠? 기억나시죠? 네 가지 사길신이 있습니다. 사길신은 뭘까요? 보면 대표적으로는 거꾸로 본다면 정인, 정관 이런 것들이죠. 정제, 식신 이런 거. 이건 사길신입니다. 이러한 운에서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길하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이러한 면이 내게 있나 없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내가 재물이 들어오겠나를 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겠나 내가 원래는 뭐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 좀 하겠나 그런 실상을 봐야 되는 거죠. 뭐 사업을 하겠나 안 하겠나 뭐 비겁과 재성을 봐야 되지만 그다음 관으로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원래 뭐 진급을 하겠나 안 그러면 취직하겠나 조직사회에 들어가겠나 취직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이라는 놈은 나와의 관과의 관계는 관이 나를 극하는 구조거든요. 관이 나를 극하는 구조잖아요. 이래 돼 있거든. 식, 재, 관, 인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관은 뭐 쟤는 내가 극하지만 관은 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구조거든요. 사회적으로 내가 힘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관의 무게가 많아지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관은 내가 관의 기운이 약하니까 일은 하고 하더라도 관의 기운이 약하면 어떤 이 정상적인 조직 사회에 들어가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다가 내가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되겠나? 그걸 관운이 또 와. 관운이 오면 자 그래도 환경에 이제 처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명예 기존에 있는데 있는 거고 없는 거 다르죠. 있으면은 어떤 기존에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 취직을 못했다는 것은 지가 있다가 나온 거잖아. 어떤 그런 형국을 뜻하는 거고 또 있다면은 이것을 옮기는 거잖아. 옮기게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관과 정관인 같은 길신이 오면은 진짜 안정된 그런 곳에 들어가거나 또 진급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또 무서지고 또 합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들. 평관은 운이 오면은 나를 힘만 들게 하잖아요. 평관의 운에서는 나는 힘만 들게 한다. 그런데 평관도 아까 이야기하는 신강자에게는 그죠? 신강자에게는 오히려 이 평관이 인성이 받쳐만 준다면 그죠? 인성은 이 골방으로 뜻하는 했지 않습니까? 평관을 받쳐준다면은 어떤 선출직 이런 식으로도 선출직 명예 그런 곳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거든요. 그래서 관은 어쨌든 간에 쟤는 내가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관은 그 관으로부터 내가 관리 당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회적으로는 내 직장에 속하지만은 만약에 관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직장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 직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여러 군데서는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 뭐 여러 군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의 이 올바른 그런 직장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 군데 사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관은 많으면은 부담이 된다 내한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관은 지금 제가 그 전번에는 4가지 흉신 한 말씀 드리고 지금 특히 이제 사길침만 좀 요번에 말씀드렸는데 요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요런 것 글자들이 내 명예 자리하고 있다라면은 괜찮다 무난하다 그렇게 표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성은 결국 이제 관에는 이 인성의 사회적 배경은 사회적 환경은 이 뭐라 해야 되나 좀 이 도덕적인 거 그죠? 좀 도덕적인 그런 인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걸과학문이죠. 걸과학문 학자 뭐 이러한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인성이 사주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어질단 말이에요. 한자처럼. 근데 일간과 같이 잘못해서는 어질다. 옛날 학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그런데 구조가 관과에 잘 연계되어 있다면 관이 인을 생하고 그죠? 인이 잘했으면서 비극을 생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근데 이 글과 학문이니까 관은 명예라 했으니까 사회적 명예가 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나를 인정하고 그죠? 학문적으로나 또 인성이라는 자체가 이 도장 받는 인정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또. 그래 결재권 이런 것도 다 다른. 그래서 이런 데서 인정을 받아서 이 내가 혜택을 내까지 온다는 거죠. 혜택을 내가 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 인성이 그 없는 구조라면 어떤 명의들이 인성이 없는 구조라면 그게 그 관에서 결국은 인을 소통해서 인정받아서 그게 내게 혜택을 누리는 게 관인빈데 인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관에서 오히려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히려 인이 없다는 것은 나는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은 뭡니까? 결국은 나의 스트레스를 소통시켜주는 존재 이런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고 후원자고 이렇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머니 후원자는 그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보호거든요. 그 나의 후원자, 나의 스승,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내보다 뭐 지식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소통자잖아요. 인성은. 그래 인성의 중요성은 결국은 뭐 글과 학문이기도 하고 결재권이기도 하고 뭐 인정받는 것도 하지만은 있어야지 결국 그게 내게까지 전달해야 된다. 인성이 없으면 어디서입니까? 이 관성, 명예, 직장 명예 이런 걸로부터 오히려 나는 극받으니까 스트레스다는 얘기예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 인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인성은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총괄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인성은 이런 사회적 구조나 심리적 구조나 육신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성이 만약에 인성이 없으면 인성이 없는 사주 구조를 명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강인지 신약인지 떠나서 무조건 인성의 기운이나 인성의 육신적을 챙겨야 됩니다. 인성이 만약에 신강자고 보면 인성이 없는 신강자는 비겁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독단적입니다. 남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굉장히 독단적이에요. 참모들이 없어요. 인덕이 없어. 그럼 이것으로 통해서 굉장히 이 재물을 겁탈하거나 경쟁심이 강해지고 오히려 진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어떤 그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많은 이 자리를 하든지 주변에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든지 뭐 자격이고 이런 거잖아요.